빈센트 반 고흐의 성경이 있는 정물이다. 이 그림은 고흐가 1885년 10월에 네덜란드의 뉘넨에서 그린 그림인데, 뉘넨의 교회가 1885년 가을쯤에 수정되었기 때문에 제작 시기를 볼 때 두 그림은 사실상 비슷한 시기에 그려졌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이 그림을 해석하는 데 있어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고흐는 이 그림을 그린 후 남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이 그림을 하루 만에 그렸다 라고만 언급할 뿐, 구체적인 작품 배경이나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추측해야 하는 어떠한 설명도 없다. 그러다 보니 이 그림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가 있다. 연구가들은 이 그림에 대해서도 엑스레이 촬영이나 아날로그적이지만 가장 현실적인 성경 뒤지기 등을 통해 그림 속의 성경에 펼쳐진 페이지가 이사야서 53장인 것을 알아냈다고 하는데,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역시나 종교적인 해석을 하고 있었다. 나는 성경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서 전문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편향된 주장들을 일반에 주입시키는 상당히 위험한 현상이라고 본다. 전문가가 아닌 나로서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는데, 연구가들은 성경이 놓여 있다 보니 자꾸 종교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이지만, 고흐 아버지의 직업이 목사였던 것을 떠올린다면 고흐가 성경책을 그려넣은 것은 아버지를 상징화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 싶다. 그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마치 거대한 백과사전 같은 비주얼은 고흐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심리적인 비중을 나타낸다. 그에 반해 한쪽 귀퉁이에 왜소하게 자리잡은 미니 포켓북 사이즈의 자그마한 에밀 졸라의 책 사는 즐거움. 아버지는 고흐가 에밀 졸라를 좋아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여겼으며 그 때문에 두 사람은 매일같이 논쟁을 벌이곤 했었다. 고흐가 하필 아버지가 평소에 싫어하던 에밀 졸라의 책을 그려넣은 것은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이나 조롱 같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생전에 결국 이해해주지 않은 고흐 자신이다. 이제 주제가 나온 것 같으니 대충 그림을 그려보자. 이 그림은 아버지가 죽음으로써 굴레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기뻐하는 그림이 아니라 살아생전 아버지에게 결국은 인정받지 못하고 이제는 꺼져있는 촛불처럼 아버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화해할 대상이 없어져 버린 허무함과 아버지에 대한 애증으로 고흐가 아버지에게 그림을 통해 손 내미는 무언의 화해 제스처다. 성경책이 몇 페이지에 펼쳐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단순히 그림의 구도상 절반쯤에 펼쳐놓은 것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성경책이 3분의 1쯤에 펼쳐져 있다고 생각해보면 왠지 안정적이지 못하고 이 그림처럼 중간쯤에 대칭적으로 그려진 것보다 중압감이 덜할 것 같다. 그리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무심결에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그림 속에 불 꺼진 촛대 뒤로 또 하나의 초가 보이는데, 이것은 또 다른 초가 아니라 거울에 비친 것으로 보이며 성경책 뒤에 거울이 있는 부분을 검은색으로 표현함으로써 현실 속에서 아버지의 존재가 거울 너머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자신의 그림 뉘넨의 교회를 고흐는 자신의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한 후에 나뭇잎과 신자들을 새롭게 그려넣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 고흐와 아버지 간의 무언의 화해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이 그림 성경이 있는 정물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화해하고 싶지만 이제는 이 세상에 안 계시는 아버지에 대한 고흐 자신의 회한과 아쉬움이 진하게 묻어난다. 고흐에게 있어 심리적으로 가장 부담스럽고 넘어서야 할 존재는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던 것이다. 고흐의 그림에서 핵심적인 묘사 대상은 몇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별, 사이프러스, 노란색과 파란색, 길, 그리고 촛불이다. 별은 고흐가 다다르고 싶어 했던 하나의 이상향 같은 존재이며, 사이프러스는 고흐 자신이기도 하고 별이라는 이상향에 가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이기도 하다. 노란색과 파란색은 보색 효과를 통한 강렬한 감정 표현의 수단이며, 길이라는 대상을 통해 심리적인 번민과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그리고 촛불은 어떤 대상에 대한 고흐 자신의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고흐의 그림에서 촛불이 등장하는 잘 알려진 그림들이 있다. 피아노를 치는 마그리트 가셰 1890년, 고갱의 의자 1888년. 그렇다면 어떤 그림에서는 촛불이 켜져 있고 어떤 그림에서는 왜 촛불이 꺼져 있을까? 고흐는 촛불의 상태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의자 위에 생뚱맞게 초를 그려넣었을까?
우선 초가 켜진 그림 고갱의 의자에서는 그림의 대상이 되는 인물 고갱에 대해 긍정적이고 관계가 순탄한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고우는 의자를 쌍으로 2개를 그렸는데 고우의 의자와 고갱의 의자가 한 세트이며 자신의 의자는 소박하고 투박하게 그렸지만 고갱의 의자는 좀 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워 보인다. 이것은 고우 자신과 고갱의 성격이나 성향 같은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의자 그림을 그릴 당시만 해도 서로 사이가 괜찮았으며 촛불이 켜진 상태로 그림으로써 자신의 심리 상태를 나타냈다. 반면 성경이 있는 정물이나 피아노를 치는 마그리트 가셰는 그림에서 보듯이 촛불이 꺼져 있다. 연구가들 중에는 마그리트 가셰를 고우의 마지막 여인으로 보는 이들도 있다. 그 이유로 마그리트 가셰가 고우 사후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면서 피아노를 치는 마그리트 가셰를 자기 침실에 40년 동안이나 걸어놓았다는 것인데, 그것을 근거로 2사람을 연인으로 상정한 소설도 있지만 고우와 마그리트 가셰가 실제로 연인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고 마그리트 가셰를 모델로 4점의 그림을 그렸지만 이것은 자신을 치료해주는 가셰 박사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이거나 일종의 치료비 대신인 것으로 보여지며, 실제로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그녀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이 없고 결정적으로 그림에서 촛불이 꺼져 있는 것으로 볼 때 내 생각에는 고우가 설사 고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당시의 2사람은 무려 17살이나 나이차가 났으며 주로 상처받았거나 생활의 하층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일종의 동병상련 같은 것을 느끼고 자신을 이해해줄 그 누군가를 갈망했던 고우가 17살이나 차이나는 아가씨에게 연연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 그림은 고우가 1885년에 그린 감자 먹는 사람들이다. 고우의 그림들은 저마다 이야기 하나씩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은 그림을 감상하는 이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지만 그림 자체의 묘사 능력이나 기술적인 회화 기법에 있어서도 단연 탁월하다. 암스테르담에 있는 반 고흐 미술관에는 그림들을 수복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복원가라고 하지 않고 수복가라고 하는 이유는 복원과 수복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복원은 사물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린다는 뜻이고 수복은 원래의 모습과 같게 손질한다는 의미인데 복원보다 수복이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 전문적인 수복가들은 그림 같은 미술품을 수복하기 위해 초정밀 특수 현미경을 사용하는데 변질을 막기 위해 칠한 니스라든지 과거의 수복 과정에서 그림을 보완하기 위해 보충적으로 칠해진 부분이 발견되면 그것을 제거하는 등 일반인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화가가 그렸던 원래의 그림 위에 색을 새로 덧칠하지 않는다고 한다. 고우의 붓터치는 다른 어떤 화가보다도 강렬했으며 불규칙하게 덧발라진 물감 덩어리가 캔버스 위에 울퉁불퉁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화가들의 매끈한 붓질로 마감된 그림을 다룰 때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한다. 죽은 형과 똑같은 날짜에 태어나 죽은 형의 똑같은 이름을 물려받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묘비를 보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 화가 빈센트 반 고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로도 알려져 있지만 삶 자체가 영화 같고 소설 같은 이 위대한 화가는 고통은 영원하다는 마지막 말로 또 한 번 우리의 가슴을 슬프게 만든다.